안녕하세요. 이제 우리 함께 딕셔너리와 셋에 대하여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딕셔너리는 글자 그대로 딕셔너리입니다. 우리가 흔히 영어 사전 하면은 또는 국어 사전 하면은 어떤 데이터 구조를 갖고 있습니까? 단어가 있고 단어를 설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딕셔너리는 그런 식으로 데이터를 저장할 때 사용합니다. 앞에 단어를 키라고 하고 뒤에 그 단어에 대한 설명 부분을 value라고 합니다. 그 value는 어떤 숫자가 될 수도 있지만 당연히 스트링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딕셔너리 데이터셋은 항상 키와 value가 페어로 쌍을 이루어서 저장이 되고 리트리브가 된다 그 뜻입니다. 그런데 set은 그럼 뭐냐? set은 한마디로 그냥 엘리먼트, 구성 요소가 모여 있다 그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set은 중복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유니크한 엘리먼트만 딱 뽑아 놓은 게 set이기 때문에 set에는 중복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딕셔너리와 set은 이전의 리스트와는 그런 측면에서 차이가 있죠. 딕셔너리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페어, 쌍으로만 항상 데이터가 존재한다. set은 유니크한 엘리먼트만 존재한다. 또 하나 특징은 뭐냐면은 오더가 없다 이겁니다. 딕셔너리 같은 경우는 정해진 순서가 없고 set의 경우는 unordered. 그렇지만 유니크한 엘리먼트로만 구성된 집합이다 이거죠. 근데 오더가 없다는 뜻은 인덱싱이 또 힘들다 그 뜻입니다. set의 경우는 인덱싱이 아예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하나의 집합이니까요. 그 순서가 어떤 의미를 가질 수가 없잖아요. 유니크한 엘리먼트로 구성된 집합이기 때문에 인덱싱이 불가능하고, 인덱싱이 불가능하면 슬라이싱, 부분적으로 잘라내는 것도 불가능하다 이겁니다. 슬라이싱을 이용한 인덱싱에 기반을 둔 슬라이싱은 불가능하다. 딕셔너리는 인덱싱이 부분적으로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키와 value가 있다는 뜻은 그 하나하나의 그 쌍을 투플로 가져오면은 첫 번째 0 인덱스는 키가 되고 그 다음 value는 하나 1이라는 인덱스를 갖게 될 수가 있죠. 그런 측면에서 딕셔너리는 일부 인덱싱이 가능하다. 인덱스를 이용해서 추출이 가능하다. 그리고 인덱스에 부여가 가능하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슬라이싱이 가능해진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딕셔너리와 set은 이전의 리스트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머신 러닝이나 딥 러닝에서 딕셔너리는 많이 씁니다. 그러나 set은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set은 간단히 소개해 드리는 걸로 끝내려고 하고 딕셔너리는 좀 더 리스트에 버금가게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제 기본적인 딕셔너리와 set에 대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먼저 이 비디오 클립에서는 딕셔너리를 설명하고 다음 비디오 클립에서는 set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딕셔너리를 다시 한번 이제 설명을 간단히 드린다면은 키는 유니크해야 됩니다. 키 값에 있어서 중복이 불가능하다 이게 키 값에 있어서 키와 value는 페어로 가는데, 그러나 키 값은 유니크하다는 뜻은 뭐냐면 다 틀려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키 값은 틀리지만 value, 거기에 매칭되는 value 값은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키와 value를 뒤집어 버릴 수가 있는데, 만약 value가 그러니까 이 두 개의 키가 같은 value 값을 가질 때 value를 키로 하고 키를 value로 돌려버리면 어떤 현상이 나겠어요? 동시에 같은 키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는 두 개가 여기 violation, 그러니까 위반하게 되는 거잖아요. 키 값은 유니크해야 된다. 그때는 어느 한 값은 버리고 한 값만 존재하게 됩니다. 그런 것도 나중에 간단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키 값은 유니크하면서 임뮤터블하다.
지울 수는 있는데 바꿀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딕셔너리를 어떻게 만들 수 있나, 그리고 업데이트 할 수 있나, 그 가장 기본적인 연산부터 딕셔너리에 만들고 변환시키는 연산부터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하나의 예가 있죠. 딕셔너리. 이 예를 갖고 설명을 해드리겠는데요. 딕셔너리는 말씀드린 대로 키와 밸류가 항상 페어를 이룹니다. 이 부분이 키죠. 키. 4개의 키가 있고 거기에 매칭되는 밸류가 있습니다. 그죠? 각각. 그 키 값과 밸류는 뭐로 구분된다? 여기 콜론으로 구분된다. 그리고 각각의 페어, 쌍을 이루는 그 값은 뭐로 구분된다? 커마로 구분된다. 마치 리스트에서 각의 엘리먼트가 커마로 구분되듯이 딕셔너리에 있어서도 그 페어, 쌍을 이룬 엘리먼트가 커마로 구분이 됩니다. 그러면 딕셔너리와 리스트는 어떻게 구분하냐? 그 쌍이라는 쌍구조를 이룬다는 측면에서 차이가 있지만 이 중괄호를 씁니다. 딕셔너리 같은 경우는 중괄호를 써서 딕셔너리는 표현을 한다. 리스트는 대괄호를 썼었죠. 투플은 소괄호죠. 그죠? 소괄호를 썼고. 그러면은 여기 키 값은 현재 이 스트링, value도 스트링. 지금 이 딕셔너리는 키 값과 value가 다 스트링입니다. 키 값은 스트링, value는 숫자 가능합니다. 키 값이 키 값이 숫자, value가 스트링 또 가능하고요. 왜냐하면 뒤집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딕셔너리를 어떻게 만드는지 쉽게 알았잖아요. 그 다음에 한번 이걸 프린트를 해봐야죠. 저렇게 country라는 딕셔너리를 만들어서 한번 이거를 돌려봅시다. 그러면은 이걸 이제 이거 하고 다 지워버리고 런을 시키면은 되겠죠. 런을 시키면은 코리아, KR, 재팬, JP, 타이완, TW, 핀란드, FI, FI 이렇게 페어가 딱 딕셔너리가 만들어졌다는 게 나오고 그 밑에 그 딕셔너리의 길이가 몇 개냐 했을 때 4라고 나오죠. 왜냐하면 4개의 쌍을 잃은 엘리먼트가 존재하니까요. 그 다음에 컨트리스라고 하고 코리아 하니까 이 방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전형적인 인덱스를 이용한 표현 방법입니다. 어떤 오브젝트가 있을 때, 배열을 갖고 있는 오브젝트가 있을 때 대괄호를 곧바로 이어서 쓰면서 그 안에 인덱스를 쓰든지 이건 딕셔너리는 키 값이 있으니까 키 값을 치면은 거기에 매칭되는 밸류가 찾아볼 수 있는 거죠. 밸류를 찾아볼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어떤 오브젝트의 인덱스, 이번에 이 경우는 이제 인덱스가 뭐가 됐냐면은 사실 키 값이 인덱스가 됐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자, 아주 기본적인 딕셔너리 개념과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길이를 알아보고 그리고 특정 키 값을 이용해서 밸류를 찾아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이제 딕셔너리 연산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보시죠. 프린트라는 괄호 속에 코리아 인 컨트리에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제 이미 많이 이와 유사한 것을 봤기 때문에 여러분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인이 어느 때 씁니까? 컨트리스라는 딕셔너리 속에 코리아가 있냐 없냐 알아보라 그거잖아요. 만약 있으면은 true, 없으면은 false를 돌려주겠죠. 그러니까 프린트 코리아 하면은 어떤 값이 나올까요?
false가 나오겠죠. 그러면 여러분은 아니 코리아가 있었는데 왜 false가 나옵니까? 잘 보십시오. 첫 글자가 대문자가 아니고 소문자입니다. 코딩에서는 거의 모든 경우 케이스 센시티브하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대소문자를 구별한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소문자와 대문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라인은 무슨 의미일까요? 컨트리, 아까 인덱싱 방식이잖아요. 컨트리라는 오브젝트에 대괄호를 넣고 거기에 코리아라는 키 값을 집어넣은 다음에 equal 82라고 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KR을 82로 대체하라 그 뜻이죠. 그 다음에 업데이트 저펜을 81로, 이 경우는 81을 문자일로 집어넣겠다는 겁니다. 이 위에서는 81을 숫자로 집어넣고 이건 문자로 집어넣고, 똑같은 숫자라도 쿼테이션 마크가 있으면은 문자로 인식한다. 그래서 이것도 좌표를 업데이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경우 캐나다, 아까 보면 4개의 경우 4개 국가밖에 없었어요. 여기 보시면 그죠? 캐나다 똑같이 컨트리라는 그 딕셔너리 속에 캐나다라는 키값과 그에 매칭되는 국가명, 국가 코드를 이제 업데이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캐나다라는 키값이 없죠. 없으면은 추가를 합니다. 없으면은 추가를 해준다. 또 하나 업데이트를 써서 똑같이 할 수 있는데 차이나 CN 이 경우는 이걸 굳이 스트링 표현으로 안 해줘도 된다 이거예요. 그래도 요것도 똑같이 차이나를 업데이트 해줍니다. 없으면 추가해 준다 이거죠. 그러니까 업데이트는 밸류 값을 바꿀 때도 쓰지만 새로운 것을 없으면 추가해 준다. 이 없으면 추가해 준다. 요걸 잘 이해해 주십시오. 나중에 요 딕셔너리를 이용해서 워드 카운트 하는 걸 해볼 텐데 그게 어떤 효과가 있냐면요. 없으면 추가해 줘요. 없으면. 이 부분이 나중에 코딩을 이해할 때 큰 도움이 됩니다. 업데이트 쓸 때는 이렇게 저펜, 차이나, 스트링이라도 굳이 표현을 안 해줘도 된다. 그 뜻입니다. 그리고 델 컨트리 코리아 하면 이건 뭐냐면은 페어를 없애버립니다. 그죠? 자, 이제 이 기본 개념을 설명했으니까, 코드의 기본 개념을 설명했으니까 한번 구동을 시켜볼게요. 런을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문자 코리아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false가 값이 돌려졌죠. 그리고 코리아를 82로 업데이트하라고 했잖아요. 코리아로 요 첫 줄 82가 업데이트 됐잖아요. 그 다음에는 일본을 81로 업데이트해라. 81로 업데이트 됐잖아요. 다만 여기는 숫자라 싱글 쿼테이션 마크가 없어요. 근데 81은 싱글 쿼테이션 마크를 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생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캐나다를 업데이트하라고 집어넣으라고 이 키 값을 찾아서 CA를 할당하라 했는데 키 값이 없으니까 캐나다가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는 업데이트로 차이나를 했더니 차이나가 또 업데이트가 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딕셔너리에서 코리아를 지워버리라 했더니 코리아가 사라지고 저펜만 남아있잖아요. 자펜 이후 나머지. 이런 식으로 연산이 가능하다. 더하고 빼고 이런 식으로 연산이 가능하다. 딕셔너리의 경우. 그럼 딕셔너리 오퍼레이션에서 하나의 또 이 메소드를 알려드리는데 get이라는 게 있습니다. get. 요거는 get이 예를 들어서 코리아가 있으면은 저펜부터 해볼게요. 저펜은 있으니까 마지막에 코리아를 삭제해서 존재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 존재하는 걸 get을 한다면은 뭘 돌려줄까요? 밸류 값을 돌려줍니다. 그죠? 근데 코리아 없잖아요. 지워버렸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none이라고 돌려줍니다. 이게 뭐가 대단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거꾸로 한번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print
인덱싱 방식으로 해보자요. few countries 하고 인덱싱 방식으로 할 때 하고 코리아. 이렇게 하면 어떡할까요? 그러니까 없는 엘리먼트, 딕셔너리에 없는 요소를 부른다 이게요. 콜하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에러 메시지가 뜹니다. 코리아, 키에러, 존재하지 않는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딕셔너리에 어떤 국가가 있냐 없냐, 어떤 엘리먼트가 있냐 없냐를 찾아볼 때 그냥 이렇게 쳐버리면 됩니다. 근데 이러면은 에러 메시지가 떠요. 근데 에러 메시지가 뜨면 좀 불편하잖아요. 아무래도. 그죠? 그러니까 get을 쓰면은 없으면 없다라고 값을 돌려줍니다. 이게 이제 get을 쓸 때 딕셔너리에서 편하다 이 뜻입니다.